오늘도 오후 2시가 되자 저는 습관처럼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이 작은 상자는 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죠. 먼지가 앉은 라디오를 마른 행주로 닦아내며 저는 문득 이 기계와 함께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라디오는 제 곁을 지켜왔어요. 젊은 시절의 외로움도, 중년의 고단함도, 그리고 지금의 고요한 노년도 함께 견뎌낸 친구였습니다. 손바느질을 하려고 바늘에 실을 꿰는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40주년 특집 방송 예고였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그 프로그램 이름만으로도 제 20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울 신촌의 낡은 하숙집 2층 작은 방. 그곳이 제가 처음 혼자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20살 처녀에게 서울은 너무나 크고 차가운 도시였어요. 낮에는 명동의 작은 양품점에서 일했고 밤이 되면 하숙방으로 돌아와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던 그때 유일한 위로는 라디오였어요. 매일 밤 11시가 되면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가 시작되면 DJ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죠.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이 시간을 기다리며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같은 하숙집에 사는 대학생 오빠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 사람은 항상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줍게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죠. 아니, 사랑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생각해 본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백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시골 처녀였고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으니까요. 그저 복도에서 스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다시 쓰고 찢어버렸어요. 결국 제가 쓴 사연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0살 서울 신촌에 사는 정혜라고 합니다. 같은 하숙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모를 겁니다. 복도에서 인사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게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이거든요.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는 게 사랑일까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볼까요?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간직하는 게 나을까요? DJ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일 때까지도 제 손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우체통에 넣으면서도 설마 읽힐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서울에는 저보다 더 멋진 사연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라디오를 켜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옷에 떨어진 단추를 다는 중이었죠. 음악이 흐르고 DJ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사연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울린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신촌에 사는 20살 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DJ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늘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DJ는 제가 쓴 사연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마음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사연을 다 읽은 DJ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 듣고 계시죠?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꽃을 피우지 못해요. 용기를 내세요. 거절당할까봐 두렵겠지만 말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하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정혜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던 제가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용기를 냈습니다. 복도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죠. 가을이 참 예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나누는 인사가 잠깐의 대화로 바뀌었고, 어느 날은 함께 근처 다방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가 준 용기 덕분에 저는 생애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졸업 후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고, 저는 서울에 남아야 했어요.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그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다음 해봄 그 사람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어요. 고향에서 선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어요. 사랑했던 기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몇 번 더 사연을 보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라디오에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하지만 다시는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제 사연을 읽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라디오 이야기를 하면 그저 웃기만 했죠. 그래도 저는 꾸준히 라디오를 들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언제나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이가 자라 대학에 가고 결혼해서 나가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지금도 라디오는 제 곁에 있습니다. 이제는 손녀가 가끔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해요. 그날도 손녀 민지가 놀러 왔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닦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적이 있단다. 그때 DJ가 할머니 이름을 불러줬지. 그게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순간 중 하나였어.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천천히 그때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숙집 오빠 이야기, 처음 용기 내서 말을 걸었던 이야기, 그리고 헤어졌던 이야기까지 다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별밤 40주년 특집 한대요. 거기에 할머니 이야기 다시 보내봐요. 저는 손을 저었죠. 아이고, 이제 70이 넘은 할머니가 무슨 사연을. 부끄럽기만 하지.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멋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거요. 할머니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민지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함께 편지를 썼어요. 이번에는 민지가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냈죠. 50년 전 별밤에 사연을 보냈던 70이 넘은 할머니의 이야기라고 적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집 방송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민지도 함께 있었죠. 솔직히 설마 했습니다. 50년 전에도 한 번밖에 안 불렸는데 지금 다시 불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DJ는 40년 역사를 돌아보며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사연들을 소개하고 추억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DJ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0년 전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셨던 분이 손녀분과 함께 다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 심장이 다시 그때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보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73살 이정혜님의 사연입니다. DJ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들리는 제 이름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DJ는 민지가 보낸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20살 때 처음 사연을 보냈던 이야기, 용기를 얻어 사랑을 고백했던 이야기, 비록 헤어졌지만 그 사랑이 할머니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라디오를 들으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요. 사연을 다 읽고 DJ가 말했습니다. 정혜 할머니 듣고 계시죠? 50년 전 젊은 정혜 씨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표현한 사랑은 후회 없는 추억이 됩니다. 할머니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지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손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었어요. 긴 밤 지새우고 푸른마다 맺힌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외롭고 서툴렀지만 순수했던 그때 라디오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었던 그 시절이요. 이제 저는 압니다.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제 외로움을 들어준 친구였고 용기를 준 스승이었으며 세상과 저를 이어준 달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준 단 하나의 존재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바늘에 실을 꿰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DJ가 말했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특집 방송에서 50년 만에 다시 사연을 보내주신 정혜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잊어도 목소리는 남습니다. 그 시절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라디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여전히 따뜻했어요. 50년 전 20살 정혜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아팠던 기억, 외로웠던 기억 모두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라디오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라디오를 듣습니다. 손바느질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라디오는 제 곁을 지켜주죠.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 젊은이들은 라디오를 잘 듣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라디오는 여전히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입니다. 가끔 제 사연을 들었을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저처럼 나이 들어 손주를 보고 있겠죠. 만약 그 사람도 어제 방송을 들었다면 제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까맣게 잊었을까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제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법을 배웠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후회는 없어요. 사랑했던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민지가 다시 놀러 왔을 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방송 나간 거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다들 할머니 멋있대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민지야, 너도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꼭 표현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 내. 거절당해도 괜찮아. 말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말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처럼 멋진 사랑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청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오후 2시가 되면 저는 라디오 앞에 앉을 겁니다. 다시는 제 사연이 방송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디오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며 그 사람의 삶에 공감하고 위로받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일상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요즘도 라디오를 듣느냐고. 텔레비전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왜 라디오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라디오는 특별하다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고.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게 라디오라고요. 50년 전 외로웠던 20살 정혜에게 라디오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지금 70이 넘은 정혜에게도 라디오는 여전히 친구예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라디오를 향한 제 마음입니다. 어쩌면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0년 전에도 한 번, 그리고 50년 후에 또 한 번 라디오를 통해 제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송창식의 왜 불러가 흐르는 오후, 저는 바느질을 계속합니다. 손끝에서 바늘이 천을 오가고 실이 하나씩 엮여갑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엮여온 게 아닐까요?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계절이에요. 저도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고 있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라디오가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도 라디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자리에서 라디오를 들을 겁니다. 그것이 70년을 살아온 제게 남은 작은 행복입니다. DJ의 목소리, 흘러나오는 음악, 누군가의 사연. 그 모든 것이 제 하루를 채워줍니다. 50년 전 그날 밤 DJ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의 떨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외로움에서 용기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용기라는 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름다운 거라는 걸. 그리고 혼자라도 괜찮다는 걸. 왜냐하면 라디오가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도 저는 라디오를 켤 겁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가 시작되면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누워 귀를 기울일 거예요. 50년 전 20살 정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와 달라진 건 제 나이뿐입니다. 라디오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20살 그대로예요. 사람은 늙지만 추억은 늙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 20살 정혜는 아직도 그 하숙집 2층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연을 쓰고 우체통에 넣던 그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듣겠죠. 이 작은 상자가 제게 준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제 마음도 여전히 따뜻합니다.